안녕하세요. 줄세배 줄리입니다. 네, 어느덧 2월달도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던 거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 겨울방학도 곧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곧 있으면 아이들 뭐 새학년, 또 새 학교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유치부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 또 우리 엄마들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하는 게 우리 아이들 독서 습관, 또 책 읽기 이런 게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엄마표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책을 또 아이들에게 읽혀주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아이랑 읽었던 책들, 또 인상 깊었던 책들 위주로 해서 오늘은 책 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 소개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신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저희 아이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집에서 저희 아이랑 같이 읽은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추려서 참 그 골라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또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영유아 아이들에게 특히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책인데요. 아마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없으신 분들은 꼭 사시라는 의미에서 Love You Forever 이라는 책, 이 책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Love You Forever 책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읽어줬던 책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만큼 저에겐 역사가 참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정말 잔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큰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인간의 생애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또 사춘기 시절도 오고 또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엄마도 이렇게 늙어가는, 엄마가 늙어가는데 또 이 아이가 아빠가 돼서 또 아빠의 마음 해서 인생의 주기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데 제가 이 책을 저희 아이에게 정말 그 영유아 때 읽어줬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때 제 모습은 정말 딱 요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신생아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중간중간에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틈틈이 읽어주긴 했지만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에 읽어줬던 책이라 좀 안 읽어준 지는 몇 년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봤더니 저와 저희 아이의 어떤 시점이 거의 한 이 정도 이제 와 있는 거죠. 아이가 약간 이제 10대의 청소년 모습을 이제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저희 아이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10대 아이들이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중2병이라고 하죠. 이제 거의 뭐 이 시점을 향해 가고 있는 요 시점에서 또 책을 오랜만에 봤더니 굉장히 뭉클하고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랑 엄마가 또 읽기도 참 좋지만 엄마 개인적으로도 아이의 성장을 좀 되돌아보고 아이와 함께 또 공유하기 참 좋은 책이라서 이거는 정말 강추드리고요. 뭐 정말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주기 시작해서 한 번씩 아이가 좀 성장해가는 시점에서 우리 오랜만에 이 책 한번 볼까 하고 네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런 거 얘기 나누시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꼭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픽처북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저희 아이가 한 3, 4살, 5살 때까지 정말 좋아했던 책이고 저희에게 진짜 추억이 너무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Our Babies라고 이게 그 아기 부엉이들의 그 형제간의 어떤 재밌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대화가 가득한 책인데요. 저희 아이가 제 기억에 한 3살, 4살 때 이 책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고 저도 뭐 여행 다닐 때마다 여행지에서 읽었던 책 그런 기억도 저한테 지금 많이 남아있는 책인데 거의 매일 밤마다 한동안은 정말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기 부엉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여기 글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엄마가 읽어주시기에 부담도 없는데 참 은근히 훈훈하고 따뜻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어떤 사랑도 확인할 수 있고 형제 간의 그런 또 우애도 느낄 수 있는 너무 사랑스러운 그림책이라서 이 책 정말 강추할게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아름다운 그림책 스토리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은 여기 Burglar Bill하고 Cops and Robbers라고 경찰과 도둑의 어떤 그런 또 재밌는 스토리들이 뭐 각종 영상이나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또 어떤 호감이 있는 유아 남자아이들 또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고요. 같은 작가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책인데 안에 내용이 그래도 참 잔잔하지만 재밌어요. 훈훈하기도 하고요. 글밥이 아까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책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 글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해서 엄마들이 읽어주시기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글 수준 자체가 높은 건 아니고 그냥 안에 스토리가 조금 많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복잡한 스토리도 아니고 해서 한 5세부터 8세 정도 나이 아이들이 또 즐겨 읽기에 좋은 책이기도 하고 요런 거는 엄마랑 같이 그림 보면서 엄마가 읽어주셨을 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요 책이 있었고 요 책은 안에 스토리가 시리즈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네, 경찰과 도둑에 대한 또 재밌는 스토리가 이 안에 있어서 저는 유아 아이들 요거 읽어주시기에 참 좋을 책으로 네, 추천해 드릴게요. 경찰과 도둑에 관한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까 그 좀 전에 했던 그 경찰과 도둑 그 부분이 내가 좀 엄마로서 읽어주기에 글밥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에게 또 너무 좋을 책인데요. 이 피전 시리즈 아마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모 윌리엄스의 이 비둘기 피전 시리즈 이게 안에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으면서 유아아이들에게 굉장히 이 뭐라 할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책인데 또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이 글밥이 참 별로 없어요. 글 양은 굉장히 짧은데 여기에서 위트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재밌게 읽어보시면서 한 번씩 이 웃음 코드가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이 또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나 엄마에게 좋고 요런 재밌는 책을 엄마랑 자꾸 같이 읽다 보면 영어에 대한 흥미도 당연히 생기지만 이 책 읽는 시간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 모 윌리엄스의 피존 시리즈는 또 마찬가지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이 시리즈는 꼭 있으셔야 할 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너무 좋고요. 네,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너무 좋을 책인데요. Make Way for Ducklings라는 이 책 나온 지도 좀 오래돼서 그 여전히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동화책에 있어서 스테디셀러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칼테고 상까지 받은 그런 작품성에 있어서도 너무 좋은 책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사건이 이 스토리가 보스턴에서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 가족이 이 그 도시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자연과 또 인간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좀 있는 책인데 이게 엄마가 또 재밌게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더욱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또 묘미를 갖고 있고요. 특히 아직 동물에 대한 막 호기심이 많고 동물을 좋아하는 유아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기 오리들이 엄마랑 같이 줄지어서 다니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이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엄마랑 아이가 또 재밌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런 데 보면은 이런 의성어들이 나오죠. 뭐 소리 같은 게. 그래서 뭐 꽥꽥 홍 이런 거 나오는 거 좀 이왕이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책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요. 또 이건 영어 책이니까 영어에 대한 그 편안함도 당연히 더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엄마들 읽어주실 때 그런 의성어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좀 살려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을 책으로 네 제가 저 책도 추천드릴게요. 또 이번에 제가 그 앞에 이제 오리책을 제가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책도 집에 눈에 띄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제 기억에 저희 아이가 유아기 때보다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자주 읽었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Sitting Ducks라는 이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아이들이 하면서 친구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뭐 힘이 더 센 친구와 좀 약한 친구가 또 잘 이렇게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면서도 친구 관계에 대한 그런 대화를 엄마랑 나누시면서 읽어주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글밥이 이 책 같은 경우는
네, 요 정도인데 그림이 또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쁘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글밥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조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엄마들이 꾸준히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는 중이시라면 읽어주시기에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책도 나름 반전이 있거든요, 스토리에. 요 부분은 좀 글밥이 많네요. 그런데 제 기억에 글밥이 많다고 해서 이 책은 레벨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읽어주실 때. 근데 이 책이 또 끝에 가다 보면 반전이 있어서 저는 그것도 저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재밌었고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를 느꼈던 책이라 이 책 제가 또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랑 나누기 좋은 그림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은 크리산테멈이라고, 이 제목이 여기 주인공 아이의 이름이에요. 이름이자 또 여기 지금 보시면 국화 그림이 있죠. 이 국화가 크리산테멈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크리산테멈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 다니다 보면 가끔 아이의 뭐 이름이나 성으로 아이들이 막 별명도 짓고, 또 때로는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름으로 놀리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럴 때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또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지, 어떻게 해결하면 또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로 그런 걸 좀 넌지시 알려주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스토리로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았고요. 아이랑도 뭐 한두 번 읽은 게 아니라 딱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이라 저희한테도 참 이게 정이 가는 책인데, 저는 그런 거,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아이가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좀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가 간접적으로 또 자기 사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요 크리산테멈 이 스토리 제가 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같은 작가의 여러 책이에요. 이 리오 리오니. 정말 그림책에 있어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너무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또 남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각 책마다 뒤편에 이렇게 이 작가님의 또 많은 책이 있는데, 저희도 리오 리오니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집에 이분의 또 책이 굉장히 많은데, 제 기억에 리오 리오니 중에서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이 책이었어요. 저희는 이게 아마 그 노부영 시리즈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책을 접했었고, 리오 리오니 책 중에서는 이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가 좀 그래도 읽어주기가 쉬웠던 책이었어요. 이 책이 안에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컬러가 많은 반면에 글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지금 글밥이 굉장히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읽어주시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색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만났을 때 이렇게 초록색이 되면서 또 하나의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네, 그래서 이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이 책은 아이들 한 뭐 2살 때부터 해서도 2, 3살, 4살, 5살까지도 뭐 얼마든지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엄마 입장에서 읽어주시기도 굉장히 쉽고 편안해서 참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리오 리오니 책을 그 후에도 이렇게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모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사실 이 작가는 책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 동화책이긴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그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아마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책인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엄마랑 함께하는 그 자체로 즐길 수 있고 그림책으로 즐길 수 있지만, 이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와, 여기 정말 뭔가 다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책마다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린 왕자, 그게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오 리오니 책도 우리 어른들이 읽기에도 그 깊이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읽었을 때도
너무 교육적으로도 교훈적으로도 좋은 책이라서 리오 리오니 책들은 제가 정말 다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피쉬도 있고 스위미 이 책도 저랑 저희 아이 진짜 좋아했었는데 결국 어떤 그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 이 작은 물고기들은 늘 이 큰 물고기에 있어서 그 약육 강식에 있어서 항상 먹잇감이고 늘 위태위태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먹잇감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스토리로 봤을 때는 나중에 그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협동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큰 물고기처럼 또 이렇게 서로 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큰 물고기들도 이렇게 물리치게 되고, 물론 이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친구들과 같이 힘을 합치면 또 큰 일도 해낼 수 있구나, 이런 사회성에 있어서도 간접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주인공인 스위미 이 까만 물고기가 이 다른 물고기 그 종과 만났을 때 혼자 튀고 또 약간 혼자 놀잇감이 될 수도 있고, 요즘 학교 다니면 그런 왕따 문제가 또 많이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그런 생김새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너무 좋고요. 모두 진짜 다 제가 추천을 드릴 만큼 훌륭한 책들이라 한번 제목을 읊어드리면 Matthew's Dream, 이 책도 너무 좋고요. Alexander and Wind-Up Mouse, 이 책도 제가 추천드리고, A Color of His Own, 이 책도 안에 색감이 또 제목처럼 다양한 색채가 나오면서 영유 아이들에게도 시각적으로도 이게 공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스토리에서는 너무 또 훌륭한 책이었고요. 그리고 The Green-Tailed Mouse, 이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도 너무 유명한데 Frederick, 이 책 안에도 또 느낄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칼퇴고 상을 받은 책이었네요. 이 책도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Let's Make Rabbit, 이 책은 제 기억에 그렇게 글밥이 많거나 어렵지 않았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들 그 색종이로 뭐 만들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 그런 나이 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또 책에 대한 흥미가 커질 수 있는 이 책도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이자 이제 좀 리더스 단계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책인데, 이 디즈니 시리즈, 아이들 디즈니 영화 좋아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이제 뭐 한 유아 한 후반기부터 초등학년 그때 되면 이 디즈니 영화가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렇게 디즈니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가 그거랑 같은 그 영어 책을 함께 본다면 영어에 대한 시너지에 있어서는 정말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즈니에서 나온 Read Along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그 디즈니 영화랑 함께 활용을 하시면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Read Along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교훈적으로 책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히 언급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책 안에서 추격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책을 제가 더 추천한다 이런 것보다, 아이가 디즈니 영화를 봤는데 특별히 좋아했던 영화들은 이렇게 책으로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런 책을 좀 틈틈이 자주 이용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Read Along 같은 경우는 CD가 같이 이렇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CD를 뭐 차에서나 이렇게 같이 활용하시면 정말 영어 부분에서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디즈니 Read Along 시리즈는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리더스 단계에 해당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픽처북으로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리즈인데요. 이 프로기 시리즈가 있어요. 전체 시리즈를 다 갖고 있는데, 이 프로기 시리즈가 저는 저희 아이 아마 한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한 5년 정도는 정말 틈틈이 많이 읽었고, 뭐 읽은 횟수로 치면은 좋기 뭐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이 전체 시리즈를 진짜 마르고 닳도록 많이 읽었고 활용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죠.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요. 근데 안에 이 책도 얇기도 얇지만 글도 많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위트와 유머가 있어서
참 뭔가 모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 이 책 읽어줬을 때 이게 뭐 픽처북인지 리더스북인지 아직 저도 그런 개념이 없을 때 그냥 매달 이렇게 책을 모으면서 샀던 책이었고, 아마 저희 아이가 4살 때 정도부터 시작했던 책이니까 아이가 전혀 아직 영어 책을 혼자 읽을 수 없을 때 제가 읽어준 책이라서 그런 그림책 의미에서 저는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리더스 책에 그렇게 분류가 나중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읽기 독립이 된 후에는 혼자서 이렇게 리더스를 읽기에도 참 좋은 책이긴 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랑 좀 재미있게 읽으시면 아이가 나중에 그때는 글을 읽지 못했더라도 좀 자라서 영어 그 읽기 독립이 됐을 때 엄마랑 읽었던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다시 혼자서 본인이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그림책처럼 활용하시면서 아이에게 좀 어린 기간부터 읽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이런 책들, 그 픽처북이면서 리더스북의 어떤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이런 책을 엄마들이 아이가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계속 반복하시면서 자주 읽어주시면 영어 읽기, 그러니까 그 리딩 레벨이 정말 너무 즐겁게 하지만 굉장히 향상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책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프라기 시리즈는 정말 활용이 너무 잘 됐었고, 안에 내용이 굉장히 그 책마다 시리즈마다 위트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은 꼭 활용하시라는 거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책이 얇아서 여행 다닐 때 저는 이 책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가지고 다니시기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를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챙겨 다니시면서 한 몇 년간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활용하시면 진짜 너무 좋을 책, 이 프라기 시리즈 정말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여기 지금 뽑아놓은 게 Me and My Cat이라는 일본 작가의 그 영어 그림책이에요. 사토시키 타무라라는 일본 작가의 책이고, 제 기억에 이 책은 저희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제가 그 읽어줬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후반, 3학년 그때 제가 샀던 책인데, 그래서 조금 자란 아이들이 읽기에도 괜찮을 책인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는 뭐 글밥이 많아서라기보단 조금 무슨 말이지? 하고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어린 아이들이 읽었을 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도 좀 가기 싫고 뭐 이런 좀 마음이 들 때 읽어주시거나 아이가 읽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아까 앞에 소개해드리고 했던 모든 책들은 제가 저희 아이 유아기부터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제가 다 소리 내서 읽어줬던 책들이고, 그것도 뭐 한 번만 읽어준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번 다 이렇게 반복을 굉장히 다년간 동안 해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영어 읽기 독립, 파닉스를 떼고 혼자 읽기 독립이 된 후에도 전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아이랑 추억이 깃든 책들이잖아요. 그 영유아기 때부터 계속 읽어왔던 책이니까. 그런 거는 그냥 계속 제가 아이가 자랐더라도 저도 아이랑 함께 했던 그런 기분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읽어줬던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책들을 가정에서 이제 구매하셔서 그냥 아이한테 너 이거 책 되게 재밌게 읽어봐 하라고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랑 재밌게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실 때 이제 엄마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 한국식 이 영어 발음, 엄마의 영어 발음, 또 엄마가 별로 영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뭐 발음도 물론이지만 이게 좀 잘 안 읽히는데 이런 거 괜찮냐, 뭐 아이가 계속 발음 지적한다,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많이 알아보고 찾아본 정보에 의해도 엄마의 영어 발음은 아이에게 영어책 읽어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문가 얘기를 저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또 실제 저도 그랬었고요. 또 어차피 아이들은 그 원어민의 어떤 음원이나 또 원어민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항상 접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영어책을 아이에게 뭐 2-3시간, 많은 날은 4-5시간 이렇게 읽어줬을 때 그게 아이 영어 실력에, 엄마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또래들보다 더 향상하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엄마께서
매일매일 엄마의 그런 영어 실력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익숙함을 줄 수 있도록 즐겁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이가 만약에 영어 발음을 지적한다. 저도 그런 지적을 아이한테 받았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뭐 영유아 그 유아기 유치원 이럴 때는 엄마 발음에 전혀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도 엄마의 그 영어가 다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점점 원어민 소리도 알게 되고 아이 영어 실력이 높아지니까 에이 뭐 그거는 그렇게 읽는 거 아닌데 하고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네가 이제 읽어. 이러지 마시고 저도 그러지 않았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가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막 따라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엄마한테 가르쳐주고 마치 선생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좀 배우는 자세로 아이에게도 다가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매일매일 즐겁게 이렇게 영어책을 읽는 시간 안에는 영어도 얻을 수 있지만 엄마와의 어떤 좋은 관계도 형성할 수 있고 또 책이라는 이 독서하는 좋은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또 이 책 안에 있는 소재 내용을 또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 고민거리 이런 거를 같이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책 읽어주기는 정말 매일매일 엄마가 아이에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인생에서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앞에 뭐 픽처북이나 리더스 단계에서는 책을 이렇게 막 많이 사기도 했지만 물론 그 안에서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이가 그래도 제가 막 재밌게 읽어주고 또 그 처음엔 안 좋아했다가도 좀 시점이 지나서 다시 읽어주고 했으면 결국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챕터 단계에서는 지금도 한 5년 전에 샀는데 아이가 끝내 읽지 않은 책도 있고요. 좀 챕터에서는 확실히 책 선정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얼리 챕터부터 해서 챕터에서 아이가 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책을 좀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 도움이 됐던 책들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 소개하면 좀 시간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저희 아이가 좋아했던 책을 몇 개 뽑아놓긴 했는데 그럼 요 챕터부터 해서 그 다음 이제 소설 노블로 넘어가는 그런 책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소개해드린 책들과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뭐 마인드라든지 그런 팁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마의 부족한 영어 실력은 아이랑 그 그림책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이걸 읽으시면서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읽지 말자 이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그 마음이 오히려 꾸준히 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가 진짜 그 영어 책의 어떤 재미의 세계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의 실력보다는 엄마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북 또 그 다음 단계인 소설 단계 영어 책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